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끊겼던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특별히 80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틀린 것만 한번 볼까요? 자, 전기철도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입니다. 쓰리 전 콤보군요. 전기철도 전력공급 전차선. 전이군요. 자,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답이 5m래요. 이게 가공 전선로가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는 6m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5m인가 봐요. 자, 96번.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B형은 순서 스텝 범위가 차단기 전격 전류 LN의 몇 배인가? 이거는 B는 3에서 5, C는 5에서 10, D는 10에서 20이에요. 이 문제는 D 문제가 2번인가 나왔죠. 그래서 D는 10초가 20 이하예요. 그런데 이 1과 3이 A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 C, D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되는 B가 3부터였어요. 그 다음에 어제 끊긴 데서부터 지난 시간에 끊긴 데서부터 할게요. 자, 97번 이거부터 할게요. 97번부터 할게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풍력발전 설비에 대해 다음 중 틀린 것은 접지설비는 풍력발전 설비 타워 기초를 이용한 통합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통접지라고 해서 틀렸어요. 요거를 바꿔놓고 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98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소선은 세 가닥이죠. 소선하면 세 가닥. 시옷이니까 소삼. 자, 99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의해 정하고 있는 전기철도의 전기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직류는 5, 교류는 2분. 직류 5, 교류 2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 100번 아래 설명하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용어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어쩌고저쩌고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아니, 전기를 생산한다는 건 발전소밖에 더 있지 않아요?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전기기기 15점 받았습니다. 세상에나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뭐 10개 정도의 그걸 풀라고 하는데 지금 3분의 1은 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20%, 30%는 아는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는 잘 없나 봐요. 어쨌든 간에 41번 300V 60Hz 8극 100kW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 부하에서 2차 구리손이 옛날에는 이거 동손이라고 그랬죠. 3kW, 기계손이 2kW라면 전 부하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여기서 극과 주파수가 나오면 요 NS는 P분의 120F 요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NS를 한번 구해볼까요? NS는 극은 몇 극이죠? 극은 8극, P는 8, 그 다음에 120은 상수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이에요. 그래서 NS가 900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회전수 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회전수 N은 1-S 곱하기 NS 9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N은 NS에 뭔가가 곱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 S 슬립은 1보다 크지 않은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900과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874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NS가 조금 크면은 NS가 크면 40% 정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NS로 구하는 방법 PC2는 1-S분의 1 괄호 열고 P0 플러스 PL이에요. 그러면
이 PC2가 뭐냐면은 PC2가 3이에요. 3은 1-s분의 1 가로 열고 P0는 100 플러스 2 그래서 S가 0.0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슬립이 좀 숫자가 크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0.4가 제일 크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900에 가까운 수를 고르는 게 맞다고 하던데 한번 해보세요. 자, 42번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 전동기 60Hz에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 110V로 높일 때 최대 토크 넓이 어떠한가? 이거는 최대 토크,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최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해요. 주파수에는 여기 지금 주파수가 나와 있죠. 최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하니까 요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뭐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압을 110V 높였으니까 전압을 1.1의 제곱은 주파수에 반비례하니까 주파수가 50에서 60으로 올랐으니까 50분의 60을 분모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거의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요 계산을 해보니 거의 변하지 않아요. 자, 전압은 제곱의 비례. 전압의 제곱의 비례 뭐가? 토크는 너 말 많이 해. 압력을 주잖아요. 그래서 너 말 많이 해. 2번 말해야 돼. 너 말 많이 해. 너 말 많이 하라고 이렇게 2번 말하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주파수 말을 많이 하면 주파수가 좀 낮아지겠죠. 말을 많이 해서 주파수가 이게 전달을 못해. 그래서 주파수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퍼센트 Z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요게 생각이 났어요. I는 퍼센트 Z분의 100 IA 요게 생각이 나서 이거를 100에다가 1.1을 곱해줘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120을 찍었는데 이것은 퍼센트 이거는 이 KS가 1.2라고 단락비가 이쪽으로 와요. 단락비가 이쪽으로 와서 요게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1.2로 나눠주면 8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번 그림은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이게 보상 권선이래요. 45번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합 전압이 240이고 전격 부하 시 2차 단자 전압이 230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얼마인가? 이것은 230으로 빼고 240으로 나눠주었더니 43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240 빼기 230 하고 230으로 나눠주던지 240 빼기 230 하고 230으로 나눠주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맞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췄습니다. 계산해서 맞췄어요. 세상에나.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직류 평균 전압은 이거는 위상 제어가 되는 경우에는 파이분의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위상 제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요걸 떼버리고 파이분의 2 루트 2 대문자 2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역전압은 2 루트 2 대문자 2예요. 파이도 없어지고 이거는 파이 1이란데 몰라. 어쨌든 외우세요. 파이분의 요렇게 생겼대. 똑같이 나오는 것만 맞추세요. 몰라. 자, 47번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느 것을 조정해야 되는가?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면 계좌 저항을 조정해야 됩니다. 좀 계좌가 답이 많길래 여자 계좌 단자 그냥 계좌 찍었는데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병렬 운전하고 있는 2대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각각의 전기자 저항은 1옴 및 0.5옴, 계좌 저항은 25옴, 45옴, 유기 전력은 216 및 211의 단자 전압 200V. 합성 부하 전력은 몇 킬로와트? 몰라. 그냥 73.8 똑같이 나오면 73.8 찍으세요. 몰라. 넘어가요. 49번
변압기 1차 측 사용 탭이 22900인 경우 2차 측 전압이 360V였다면 2차 측 전압을 380으로 하기 위해 1차 측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는 22900을 380분의 360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했는데 숫자가 21694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가까운 이거를 찍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아니 숫자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 이걸 찍으면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리고 2900 곱하기 뭐 380 나누기 360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 숫자 가까운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가까워서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아니 숫자를 이렇게 차이나게 줘도 되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자, 그 다음에 50번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바로 1-S입니다. 요 1-S라는 숫자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찍었는데 이게 맞았군요. 13개 맞은 것 중에 이게 하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자, 그 다음에 51번 Y 결선한 변압기의 2차 측에서 다이오드 6개로 삼상 전파의 정류 회로를 구성할 때 삼상 전파 직류 전압의 평균치는, 전파가 있고 반파가 있는데, 전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삼상 전파 직류 전압의 평균치는 파이분의 2분의 루트 6 이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반파면은 여기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이게 반파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3 루트 6 입니다. 자, 그 다음 52번 동기 리액턴스 10옴 전기자 저항 R이 0.1 오민고 어쩌고 저쩌고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일상의 단자 전압은 V는 400V이고 유기 전력이 6400V이다. 부하각이 부하각 파이가 시타가 30이라고 할 때 삼상 발전기 삼상 출력은 이 삼상 출력은 일상의 3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상의 식은 4000 V, 요게 V예요. VE SS 곱하기 사인 30. 자, P는 출력 P는 식이래요. 출력 P는 왜 이렇게 식이 여기 적혀 있네요. 출력 P는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해주는 거예요. XS 분의 VE 배를 SX로 나눠 그리고 사인 시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V는 어딨나요? V는 4000, E는 6400, 거기에다 사인 30하고 10으로 나눠주면 답이,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주면 3840이 됩니다. P는 3 곱하기 SX 배 사인 시타. 외울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정말. 53번 서보 전동기로 사용되는 영어인가요? 서보인가요? 서보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와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서보 전동기의 제어 방식은 직류기 전압 제어를, 서보가 직류기 전압을 제어하는군요. 유도기도 전압을 제어하나 봐요. 동기기의 주파수를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릴럭턴스기 전압 제어를 하지 않아요. 릴럭턴스 전동기는 반작용 전동기래요. 리가 붙으면 좀 반작용인가 봐요. 반작용 전동기로 소형이며 역률 효율이 떨어지거나 직류 여자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여자가 크게 만든다고 했죠. 역률을 크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자가 있으면 커진다고 그랬죠. 하지만 릴럭턴스는 초식남이에요. 초식남은 소형이 여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여자 만나면 데이트 비용도 있고 또 아이를 낳아 키우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릴럭턴스 이 초식남 작게 벌어서 그냥 자기만 먹고 살기 때문에 여자도 필요 없어. 역률 효율이 그래서 좀 떨어져요. 초식만 먹기 때문에 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좀 작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직류 발전기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 리가 붙으면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 정류는 나빠진대요. 리액턴스 전압이 크면 정류는 나빠진대요. 이 리가 붙으면 이 압력이 커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래서 정류가 나빠져요.
자, 그 다음에 1차 전압 6006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 60Hz, 일자 권수 1000인 변압기가 있다. 최대 자속은 얼마인가? 우리 최대 자속 파이, 최대 자속은 파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1차 전압이 있고 2차 전압이 있으니까 병렬이겠네요. 우리 이제 조금 하나씩 생각이 나는군요. 우리 직류 발전기는 뭐였죠? N은 아닌가요? 하여튼 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P, Z, 파이, N을 60개 치킨으로 나눠주는 거. 60개 치킨 A. 요게 뭐라 그랬는데? 이게 뭐였죠? 이게 하여튼, 이게 이게 2였어요. 직류 발전기는 60개 치킨을 PZO, 파이 N으로 비둘기를 60개 치킨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병렬의 E는 4.44 곱하기 F, 주파수 F 곱하기 파이 M. 파이 M은 파이의 최대 자속이에요. 최대 자속. 맥스. 파이 맥스인가요? 어쨌든 요거 최대 자속하고 권선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건 또 뭐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BM 곱하기 S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BM 곱하기, 그러니까 면적이 나오면 BM 곱하기 S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면적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파이 M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전압이 6600, 전압이 이게 전압이네요. 6600. 그 다음에 이게 왜 맞나요? 6600 전압이 이 원이 전압이 1차 전압이 하여튼 몰라요. 6600. 자, 그 다음에 4.44 요거는 상수예요. 4.4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파이 M. 지금 이제 최대 자속,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최대 자속이죠. 최대 자속 곱하기 1000, 권수 1000을 곱해 주시면 숫자가 0.025가 나옵니다. 자, 56번. 삼성 동기 발전기의 권선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 단절권으로 하였을 때 단절권의 개수는 이거 단절권의 개수는 자극 피치는 베타라고 합니다. 자극 피치가 베타, 피치 베타, 피치 베타. 자, 그럼 단절권 개수 KP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대로 넣어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사인 2분의 15분의 13 파이 제곱이 아니라 2분의 15분의 13 파이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15가 밑으로 내려와서 30분의 13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57번.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부하에서 위상관계로 옳은 것은, 자, 이상적인 이제 변압기죠. 이상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변압기의 무부하에서 위상관계. 무부하에서 위상관계예요. 그럼 자속과 여자는 동상이다. 동상. 위상이 아니라 동상이래요. 뭐가 다른 거죠? 어쨌든 자속과 여자 전류는 동상이래요. 너무 추웠나요? 동상에 걸렸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자속은 인가 전압보다 90도 앞섭니다. 자속이 90도 앞서네요. 이상적인 변압기의 무부하 위상관계는 자속이 앞서는가 봐요. 전압보다 이게 자속이 막 앞에서 막 90도 앞서서 막 달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인가 전압은 1차 유기 전력보다 180도 앞섭니다. 인가 전압은 유기 전력보다 180도 한참 앞섰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1차 유기 전력과 2차 유기 전력 위상은 얘들 둘은 비슷한 애들이니까 같대요. 위상이 같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자속이 인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게 답입니다. 자, 오늘 50번. 전부하 회전수가 1732인 직권 정동기에서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4분의 3으로 기동할 때 회전수는, 아까 토크는 압력, 아까 뭐 했는데, 최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이거 딴 얘기군요. 토크는 또 회전수에 반비례한대요.
회전수에 반비례. 토크는 회전수에 반비례합니다. 토크는 회전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회전수에다가 이 토크수의 역수 반비례하니까 역수를 제곱에 반비례를 하죠. 제곱에. 그러면 토크를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역수를 취해주고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줘. 얘한테는 루트를 씌워줘서 곱해주면 20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자, 사극. 요거 극이 나오고 주파수가 나오면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NS는 P분의 120F.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극수 나오고 주파수 나왔죠? 그러면 이 회전수는 1800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삼상 유동 전동기의 동기와트가 1kW일 때 이 토크는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T는 9.5493 곱하기 NS 분의 P2 뉴턴 메타는 9.5493을 곱해주고 kg 메타는 0.975를 이제 곱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kg일 때는 0.975, 뉴턴 메타 할 때는 9.5493입니다. kg이니까 7이 들어가네요. kg이니까 kg에 우리 kg 몸무게 kg 몸무게가 얼마죠? 75kg는 안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0.75 어쨌든 kg 아니면 키로 할까요? kg이니까 키라고 생각을 하죠. kg이니까 좀 75 키가 보통 남자들 평균 키가 75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0.975 우리 팥빵별 왕자님 의 몸무게랑 비슷하네요. 9.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NS P2를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은 NS는 1800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에는 단위가 뉴턴 메타니까 9.5493 곱하기 1800분의 P2는 얼마죠? P2 이게 P2래요. 동기와트는 1이라고 해서 이게 풀어주면은 5.31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게 단락비가 크면은 안정도가 높다고 하네요. 우리가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단락비가 어쩌고 저쩌고 요런 거 있었잖아요. 많이 탈락을 시키니까 뽑힌 사람들은 안정도가 높겠죠.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락비가 큰 동기는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높고, 안정도가 높은 대신에 효율은 떨어져요. 근데 안정도가 높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작겠죠. 근데 단락비가 큰 대신에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락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변동률이 다 고만고만한 애를 뽑았겠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은 작겠죠. 고만고만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사과목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비정형파 전압이 요거죠 저쪽 읽어보시면 시료치하라고 하면 숫자만 제곱을 해서 루트로 나눠주면 된대요. 이게 알고 보니 쉬운 문제였군요. 그래서 이거는 115.7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전류의 대칭 부분을 I0, I1, I2 유기전력 및 단자전압 대칭 부분을 EA, EB, EC 및 V0, V1, V2라고 할 때 삼상 교류 발전기 기본식 중, 이게 기본식이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V1의 값은, 그러면 V0는 뭐겠어요? V0는 마이너스 Z0, I0. 그러니까 이 제로는 00, Z, G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게 V2인가 보다. V1은 여기에서 Z1이 I1, G11이 마이너스 붙는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다 붙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Z1 하는데 요 앞에는 EA가 붙어요.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G2, I2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선로의 단위당 길이 분포를 인덕턴스, 저항,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를 LRCG라고 하면은 전파 정론수 감마는 우리 이거 Z 이거 뭐였나요? 이렇게 루트
Z 나누기 Y 이런 것도 있었죠. 이게 뭐였죠? 근데 앞에 있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전파전수 감마는 R은 ZY 루트를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루트 이거는 이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RLC 요거는 못한 것 같은데 RLC 직렬회로 어쩌고 저쩌고를 인가할 때 요거 E는 170 코사인 120t 6분의 파이를 인가할 때 I는 8.5 코사인 120t 6분의 파이가 흐르는 경우 소비된 전력은 약 몇 와트? 모르겠어요. 설명 들러도 몰라. 361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 파이 2 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시타의 기전력 루트 2 V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의 사이의 위상차 이 두 개 사이의 위상차는 지금 여기는 근데 위상차를 구하려면은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건 사인이고 이건 코사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인으로 맞춰주면은 앞에는 똑같죠. 루트 2 V 사인에다가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사인으로 바꿔줬을 때는 플러스 2파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상차를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요 뒤에 이거 나머지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오메가 t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시타만 남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시타. 자, 그 다음에 66번 전원과 부하가 델타 결손된 삼상 평형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일상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옴일 때 선전류 델타 I 델타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Z분의 루트 3 VP라고 하는데 이 Z가 이게 Z래요. 임피던스가. 그럼 6 플러스 임피던스 하여튼 6 플러스 J8을 J8분의 루트 3 곱하기 200 루트 3은 상수예요. 루트 3 상수 VP는 200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이 J는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근데 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아이고 자 그래가지고 자, 요 식에다가 Z분의 루트 3 VP는 6 플러스 J8분의 루트 3 곱하기 1 이걸 풀어주면은 이걸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 J8을 제곱을 해주면 이게 왜 플러스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0분의 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67번 회로에서 V는 10, R은 10, L은 L, C는 10이라고 그리고 VC는 0일 때 스위치 K를 닫은 직후 이 값은 이거 서로를 설명하는데 모르겠고 그냥 V를 L로 나눠주는 거래요. V를 L로 나눠주면 10입니다. 이게 H가 붙었죠. V를 L로 나누면 10. 68번 건수가 2000회이고 저항이 12옴인 솔레노이드에서 전류 10A를 흘릴 때 자속이 6 곱하기 10 마이너스 2가 발생하였을 때 이 회로의 시정수가 토크인가요? 어쨌든 시정수 세크는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T는 시정수는 시정수인가 보다. 몰라 이건 모르겠고 시정수는 L을 R로 나눠준대. 이거는 L은 임피던스인가요? L은 릴럭턴스 몰라. 어쨌든 이거는 N 곱하기 자속을 R 곱하기 I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N은 2000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2승을 R은 저항은 12 곱하기 전류 I 10으로 나눠져서 답은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형과 전류 I 56 사인 오메가 t 25 사인 t 오메가 t 30 오메가 t 40 사인 할 때 외역률의 변화는 이걸 안 적어놨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루트
요거는 분모로 가요. 56분의 25의 제곱 플러스 56분의 30의 제곱 플러스 56분의 40의 제곱을 해보면 이 루트를 씌우고, 그럼 이 외형률이란 그냥 이런 거래요. 그냥 외우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게. 그래서 1.0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70번 다음과 같은 특정 방정식 근계적 가지수는, 이거는 몇 차수, 이거 풀면은 S3승이 제일 높은 차수죠. 그 근계적 가지수는 이거 3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3개라고 하더라고. 특성 방정식, 이거는 정말 이거 아는 거, 이 초록색 이거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안정되려면은 요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거 곱한 것과 바깥에 거 곱한 게 가운데 게 바깥 거보다 크면 된대요. 그래서 요게 6이니까 6보다는 K보다는 6보다는 K가 작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2번 특성 방정식, 요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8, 6, 뭐 3가 그렇거든요. 주어졌을 때 이게 뭔가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불안정 근의 개수는 없습니다. 0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풀란다고 몰라. 너무 복잡해. 그 다음에 73번 그림의 회로와 동일한 논리 소자는, 이거는 뭐 이게 둘 다 안 돼야 D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알 게이트 X, Y, 여기 요렇게 생긴 게 노알 게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뭔가 좀 이 점도 있고 돌출된 부분도 좀 있고 뭐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74번 이거는 아는 문제였는데 틀렸어요. 이게 왜 헷갈렸냐면, 어쨌든 이거는 여기다 뭐 S를 한번 곱해주고 S 2승 플러스 S 플러스 3이 되고 2S 플러스 15라기 때문에 여기 S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 S제곱 플러스, 펜이 이렇게 없죠? 결국은 이제 약분이 되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2S 플러스 15인데, 이 S가 0으로 가니까 15를 3으로 나눠주면 3, 5, 15니까 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또 아는 문제 나왔어요. 다음 블록선의 전달 함수는 요거 위에 분자는 요거 다 곱해준 거 G1 플러스 G2, 그 다음에 밑에는 1 마이너스 요거를 돌아가는 걸 취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1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G1, G2, G3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RLC 회로에서 입력 전압 ET 출력 전류가 이럴 경우 이 회로의 전달 함수는, 이거는 R은 그냥 R로 취해주고 L은 LS를 곱해줘요. 그리고 플러스 C는 CS분의 1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분의 1 곱하기 CS를 해줘요. 이유는 몰라. 그래가지고 풀면은 LCS의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입니다. 분의 CS. 그 다음에 다음 중 GSHS가 TS 플러스 1분의 K일 때 이 계통은 어떤 형인가? 여기서 단독 S가 있는 게 몇 개냐? 단독 S가 하나 있으면 1형, 두 개 있으면 2형, 세 개 있으면 3형이에요. 근데 단독 S는 없죠. T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0형입니다. 자, 78번. 78번. 제어계 중에서 물체의 속도, 각도 등의 기계적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서보 제어라고 합니다. 기계적 출력, 우리 그때 어제 원손도에서는 기계인간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근데 이 서보는 기계적 출력을 목적으로 하네요. 얘도 은하철도 999의 그 처리 아시죠? 은하철도 99의 처리의 목적은 기계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처리 맞죠? 어젠 철수라고 했는데, 이 처리는 기계인간이 되는 게 목적이지만, 메텔은 기계인간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메텔은 기계인간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하지 않는 서보 제어.
서보. 메텔 서보 아니? 이 사람은 기계 출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자, 그 다음 게르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은 개에서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이거는 이거 S를 0으로 이제 해주면 S는 0으로 가니까 2, 4, 8분의 5가 되겠죠. 8분의 5의 정상 편차는 역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8입니다. 답은. 그 다음에 80번. 목표값으로 단위 함수를 주었을 때 제어량의 크기는 변함이 없으면서 시간 지연 요소만 나타내는 제어 동작은 다른 건 변화가 안 되고 시간 지연. 여러분 시간 지연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흐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너 지체됐어. 왜? 너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잖아. 너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단 말은 뭐야?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너 때문에 부동작,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부동작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안녕.